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2025년도에 상장 폐지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에 대해서 좀 위험한 회사들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번 쭉 내려 드릴 건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습니다. 반기 검토, 감사 의견, 비적정 종목 이렇게 있고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경영 투명성의 문제죠. 이렇게 종목들이 있고요. 또 5년 연속 영업 손실 발생 및 자본 잠식률 50% 이상 이렇게 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기 검토 의견 거절 나온 종목들 이렇게 좀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거 전체적으로 차트들이 다 우하향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하이드로리튬부터 볼게요. 자, 하이드로리튬은 일단 우리가 재무제표 상에서는 일단은 아직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는데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돼서 이 부당 사용이라는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 여기 보시면 투자 주의 환기 종목 지정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부당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것 때문에 아마 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2024년도 감사를 하는 이 회계법인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사용되었고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건데 아무래도 요런 게 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요걸 지키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렇게 이탈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스타코링크 확인해 볼게요. 스타코링크. 자, 자, 이게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것도 차트가 보면은 상패빔 같은 게 좀 나왔었네요. 밑에서. 지금 얘도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좀 되어 있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차트가 어때요?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예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걸 매집봉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설거지 파동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서 끌고 와서 물량을 던진 파동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친구도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여기도 있죠. 스타코링크 투자주의 현기 종목 지정 제3자 유상증자 대금 부당 사용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3자 배정 유상증자 금액에 대해서 부당으로 또 사용을 했다라는 내용이어서 지금 얘도 벌점이 많죠.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벌점이 누적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이 시비를 발행한 거 봐서는 크게 뭐 돈을 빌려준 애들이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안전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주의하자라는 의미에서 올린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시불이행 지금 부가벌점 10점이에요. 10점. 15점 되면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분명하게 위험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 S바이오메딕스 반기 자본 잠식률. S바이오메딕스. 근데 얘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이 되긴 했습니다. 반기제에서 50%가 넘어갔는데 여기서 전환사채 이제 얼마죠? 6회차와 또 5회차 요게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인 숨통은 좀 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우리가 이 반기 보고서를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보면 보면은 자본 총계가 80억인데 자본금이 57억이죠. 그래서 요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본금 분의 자본금 마이너스 자본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가 나야지 정상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야 정상.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자, 근데 이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S바이오메딕스는 조건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자본금이 57억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해제가 된 것 같네요. 이제 자본이 80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자본 잠식이 아니거든요. 그 50% 이상이 이거 왜 나온지 확인해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발생 있잖아요. 요게 지금 보면은 26억이 뭐요? 26억이 이제 이게 회계상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뭐냐면 예를 전환사채가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인데 주가가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5,000원에 한 주를 주기로 했는데 주가가 10,000원 돼서 나는 5,000원짜리 한 주 주는 건 동일하지만 주가가 5,000원 올랐기 때문에 이 5,000원을 뭐 하는 거예요? 손실로 보는 거예요. 사실 주식으로 그대로 주기 때문에 그 나중에 돈으로 바꿔간다 해도 5,000원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회계 장부 상은 5,000원 손실로 잡힌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서 이게 전체적인 주식 수를 비례했을 때 26억의 손실이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자본 잠식률이 50%된 건데 이거는 위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아마 해제가 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기 보고서에 그렇게 일단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환기 종목 된 건데 요거는 조금 정정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게 되면은 요거죠. 자,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사실 포함 자기 잡음률 50%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요 부분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발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S바이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큐로홀딩스 체크해 볼게요. 큐로홀딩스. 자, 큐로홀딩스 보면은 얘네가 최대 주주가 큐로 봅시다. K 파트너스, 큐 캐피탈 파트너스, K 파트너스. 얘네도 보면은 위험했잖아요. 환기 종목 돼서 반기 보고에서 자본 잠식 50% 떴는데 감자를 진행했네요. 감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이상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얘도 자본 잠식률에 문제가 있었을 텐데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죠. 자, 감사 보고서 자본 잠식률 50%.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감자 결정을 통해서 자본이 감소했기 때문에 뭐 했어요? 감자를 했죠. 감자를 해서 요거는 해결이 되었다. 그쵸? 왜? 결과적으로 자본금 분해 자본금 마이너스 자본이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로 만들려면 자본금을 줄이면 되겠죠. 감자로서 자본금을 줄이는 거예요. 보면은 감자 결정을 해서 자본금을 어떻게 했어요? 감자전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인데 감자 후에 자본을 68억으로 줄여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본 잠식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로홀딩스도 우리가 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큐로홀딩스와 S바이오메딕스는 제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확인할게요. 자, X 플러스라는 종목, 이 종목도 우하향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자본 잠식률 50% 달성을 했고요. 최근에 어떤 증자나 이런 게 있었는지 볼게요. 증자가 없었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죠. 유상증자를 했네. 그죠? 보시면은 이쪽에 제 2회차 12 취득고 요게 했네.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76억.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들이 돈이 없을 때 자본 조달을 해야지 자본 잠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도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자본 잠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 재무제표를 보면 자본 총계가 10만, 100만, 10억, 20억밖에 없죠. 자본금이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자본금이 75억인데 자본이 얼마 있다? 자본이 23억 있다. 그럼 사실상 75억에서 75 마이너스 25만 하더라도 50이죠. 곱하기 100 하면 답이 나오죠. 얼마입니까? 5천. 이거 하면 5천 나누기 75 하면 되겠네요. 그럼 뭐 대충 뭐 70, 한 60 몇 프로 정도 나오겠네, 자본 잠식률이.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이 필요한 건 뭐였어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 조달했네요. 그럼 얘도 해결이요. 그럼 얘도 우리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도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기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온 회사들 중에 개선이 되는 애들은 이제 빼고 개선이 안 된 애들은 다시 집어넣는 건데, 일단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부당 사용이긴 해요. 보면은 뭐 X 플러스도 마찬가지. 자, 보면은 일단 제가 섞어 놓느냐고, 요게 일단 뭐 하이드로팀이나 뭐 이런 애들은 요 3자용 유상자 부당 사용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자본 잠식률 50%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본 잠식 50% X 플러스 일단 뺐고, 그다음 에이스테크 확인해 볼게요. 에이스테크도 지금 보면은 요게 그림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건 차트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은 다 차트가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여기 보면은 감사 의견 적절, 부적절. 근데 얘도 결과적으로 이거 뜨고 뭐 했어요?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 완료했습니다. 보이시죠? 유상증자 360억, 10만 100원짜 10억 100억, 360억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 그럼 얘는 3분기 보고서에 돈이 들어왔나? 납입일이 언제지? 납입일 9월 27일. 그러면 1, 2, 3, 4, 5, 6, 7, 8, 9 돈이 들어왔겠네요. 그럼 이제 분기 보고서에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분기 보고서. 자본 10만 원짜 10억, 자본 300억, 자본금 10만 100원짜 10억 100억. 그래도 부족한데? 10만 100원짜 10억 100억.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그래도 아직 안 되는데? 포함이 안 됐나? 11월. 아, 그 뒤에 또 했네요. 그 뒤에 또 했네. 10만원에서 10억 100억. 그 뒤에 또 했어요. 또 이렇게 500억이 들어왔다. 그래서 요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해결이 된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결된 거 뺄게요. DA 테크놀로지 체크하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 역시나 얘는 이미 정지가 됐네요. 이 친구는 이미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라즈맵, AD 칩스, 위니아도 아마 정지가 돼 있던 것 같은데, 위니아 정지가 돼 있죠. 이것도 패스. 플라즈맵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9,000원까지 했던 종목이죠. 지금 1,4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보면 환기 종목이 돼 있는데, 얘도 돈이 중간에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면 얘 친구도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반기 검토, 감사 의견 부적정, 자본 잠식률 50% 이상. 얘는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금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왔어요. 플라즈맵은. 그럼 얘는 뭐예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연결 재무제표 확인을 해봤을 때 쭉 내려보면 자본이 100억, 자본금이 10만 원에서 10억 100억, 자본금이 이제 130억. 근데 50%는 초과 안 하는 것 같은데 계산 한번 해볼까?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본금이 130억, 그 다음에 빼기 자본금이 95억 하면 130분의 얼마요? 130분의 35 곱하기 100 하면 3,500. 자본 잠식률이 좀 떨어지긴 했네요. 보면은 20 몇 프로 떨어졌네. 30%, 20 한 7, 8% 떨어졌네. 27, 8%. 27, 8%. 봅시다. 반기 때는 얼마였던 거지? 돈을 벌었나? 연결 재무제표. 자본 총계. 아, 이익잉여금 결손금이 좀 있었구나. 요것도 그럼 해결이 좀 됐겠네요. 그죠? 해결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자본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뭐로 늘어난 건 자본이?
일단 확인을 해보니까 유상증자를 7월 달에 진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죠? 요거 150억짜리. 요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요게 이제 뒤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 요에도 플라즈 맵도 일단은 우리가 해결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 지우겠습니다. AD 칩스랑 올리패스 보면 되겠죠. AD 칩스 체크해 보면 얘네 이미 정지가 되어 있네요. 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리패스 얘가 이제 그거요. 통증 걸려. 얘도 지금 차트 꼬라지를 보아하니까 사실 자본 잠식 피하려고 감자까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차트 꼬라지는 굉장히 좋지가 않네요. 보면 얘도 자본 잠식 50%에서 피하려고 감자를 좀 진행을 했고, 이 친구도 뭐 보나마나 자본 잠식률 50%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 잠깐 중간 점검을 통해서 제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 폐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000분 계시거든요. 들어오셔서 정보나 이런 거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위에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설명창에 제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설명창에 링크 남겨놓을 거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위에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입장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 여기 제가 링크 복사해가지고 초대 링크 있죠? 요거 복사해서 여러분들 설명창에다 영상 설명창에 올려놓을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 요청하시고요. 입장 요청하시고 위에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볼게요. 보면은 상장 폐지 관련돼서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을 좀 해보면은, 자, 이게 2022년도에 개정된 사항인데요. 자,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보면은 얘 코스피 유가증권 코스피입니다. 2년 연속 자본 잠식률 50% 이상은, 그리고 2년 연속 매출의 55 미만은 형식성 상장 폐지였지만 실질 심사 전환을 하고요. 코스닥은 2회 연속 자본 잠식률 50%, 그다음 2회 연속 자기 자본 10억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 2년 자기 자본 50% 초과. 형식상 상장 폐지에서 실질 심사 전환. 그러니까 원래는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 건데 실질 심사를 통해서 이 회사가 정말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거래소의 상장 폐지를 결의하는 거고요. 개선 여지가 있다라고 싶으면 개선 여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원래는 바로 상장 폐지였어요. 보면 이거죠. 상장 폐지 사유 발생 하면은 바로 상장 폐지인데 지금은 이제 개선이 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죠. 방금 거래소에서 자, 실질심사 사유 발생하면 대상 결정, 거래소에서 결정을 해서 기업 심사위를 통해 시장위원회 1차적으로 확인하고 이의 신청할 사람들 이의 신청해서 2차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유지나 상장 폐지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유상증자가 들어와야겠죠.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형식적 상장 폐지 이의 실청 불가. 당연히 사업 보고서를 안 내면은 이거는 안 받아주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된 게 형식상 상장 폐지 이의 신청을 허용한다. 사업 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 보고서 미제출. 최근 2년간 3회 법정 기한 내 정기 보고서 미제출. 2분기 연속 거래량 유동 주식 1% 미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2년 연속 3회 법정 정기 보고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내잖아요.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나, 그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정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보고서를 안 낸다라고 하면 이제 형식 상장 폐지에서 이의신청 불가인데 이의신청 허용해 준다.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 하나만 더 좀 보자면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상장 폐지 요건 합리화. 상장 폐지 요건으로 대체 가능한 요건 폐지. 자, 주가 미달, 주가 액면가의 20% 미만 요건 삭제 없어졌고요. 5년 연속 영업 전질. 자, 코스닥인데 자, 영업 적자의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상장 폐지 제도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실질 심사 사유에서 제외 삭제했다. 라는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원래 이 코스닥의 적자가 4년 동안 유지가 되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 종목 지정돼서 5년차, 4년차까지 봐주고 5년차 관리 종목 지정돼요. 관리 종목 이후에도 6년차까지 실적 개선이 안 된다. 그럼 상장 폐지 실시심사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걸 봐주면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대체한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 잠식률 있잖아요. 자본 잠식 50% 이상. 얘네들도 원래는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는데 환기 종목 바뀐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년 연속 코스닥 회계 비적정. 이것도 내부 회계 운영 상장 폐지의 연계가 과도한 측면을 고려. 2년 연속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실질심사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2년 연속 회계가 부적절하다 그러면은 이것도 실질심사로 들어가서 거래정을 시켰는데 이것도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상장 폐지 요건 적용 기준 별거 코스닥 자본 잠식 등 따른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적용 기준을 반기에서 년 단위로 변경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결과적으로 반기, 다만 반기 단위 자본심사 반기에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보면은 다만 반기 단위 자본 잠식 등 발생 시 투자 보차에서 관리 종목이 아닌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이 환기 종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올리패스까지 했고 그 다음 CCS, 투비소프트 이런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CCS 자, CCS 보면 지금 차트가 어때요? 차트가 박살이 나고 있죠. CCS도 지금 일단 확인을 해보면 자, 이 사유가 내부 반기 검토 의견 비적정 종목 감사 보고서까지 이어질 가능성. 자, 보겠습니다. 자, 반기 보고서 얘도 자본 잠식률이네요. 자본 잠식률 50%. 자본 잠식률은 아닌데. 감사 의견 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정받은 이유 10만원, 10억, 100억 자본금이 얼만데 자본이 얼마고 자, 그럼 보고서로 볼게요. 연결 재무제표 10만원 변에서 10억 100억 자본금 해당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뭐 때문에 걸린 거지? 아, 포함이니까 일단 의견 부적정이네. 한정. 왜 한정받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반기 보고서에서 자, 반기 연결 검토 보고서. 자, 여기서 보면 체크 한번 해보면 되겠죠. 한정 의견을 줬는데 한정 의견의 근거를 한번 볼게요. 24년 6월 30일 현재 회사의 현 공동대표 이사 및 이사 4인에 대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인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24년도 4월 5일자 회사 공시내역에 기재된 혐의 발생 금액은 100만 1000만 5억 5천. 그러나 본인은 회사로부터 혐의 발생 금액이 당반기 및 이전 연결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데 충분히 적합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아, 그러니까 회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 보는 회계 사무실, 그죠? 회계 법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정 의견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회사가 뭔가 찜찜한 어떤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전체적인 그 공시를 보면 배임 혐의 진행 상황 5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고소인 전부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일단 뭐 고소를 취하했다라고는 하는데 취하 일단은 해결이 된 것 같긴 하죠. 근데 벌점이 12점이네요. 이 벌점 15점이 상장 폐지 실질심사입니다.
배임 혐의 발생, 고소인 충북방송. 이거는 일단 말씀을 드리지만 CCS도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정 의견 받은 것부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니까 일단 요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일단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전체적인 그림상도 좋지 않고요. 배임 횡령 관련 내용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투비 소프트 확인할게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아주 장난 아니죠? 살벌합니다. 얘도 자본 잠식 때문에 감자를 좀 진행을 하긴 했네요. 바로 보면은 감자를 진행했고 보면은 8월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반기 보고서를 확인을 해봤을 때 연결 재무제표 보면 자본이 10만 110억 240억 자본금이 460억 저희 자본금 460억을 10대 1로 해서 46으로 낮췄죠. 그럼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다른 또 어떤 내용들이 있나 봅시다. 스타코 감자 완료했고 그 이후에 다른 특별한 건 없네요. 일단 자본 잠식률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되긴 됐습니다. 해결이 됐고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고 있긴 한데 이 친구는 일단 여기 깨지면 좀 조심해야 돼요. 전저점 850원 혹시나 들고 있는 분 있으면 여기 깨지면은 조심을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IMDYD IMDYD 자, 이 친구도 보면 차트들이 다 똑같죠. 그냥 다 밑으로 박살난 차트고 자 보면은 얘도 결과적으로 자본 잠식 이후에 어떠한 해결책을 한 게 있나 볼게요. 음, 얘는 돈이 들어오는 게 없는데. 음, 왜 이렇게 자본금이 줄었지?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잠시만요. 아, 원래 490원에서 원래 50억이었구나. 그럼 얘는 뭐 때문에 환기 종목을 받은 거지? 한정 받았네, 한정. 범위 제한. 한정 의견 받았네. 이것도 한번 봅시다. 어, 자본 잠식률 50%가 아니었네요. 자, 한정 의견의 근거. 종속회사 중 IM 비나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증빙 및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당기급여 증가분 100만 1000만억 6억 3200만 잡손실로 인한 10억에 대해서 해당 거래의 실질성과 당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본인이 동계정을 대해 검토 절차를 수행할 수 있었다면 중간재무제표 수정을 요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의 검토 결과 한정의견 근거 문단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의
공정하게 표시가 되었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요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IMB나 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 요거에 대한 문제 좀 이거 봐야겠네요. 이거는 회사 내부적인 문제라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건 제가 어떻게 회사 내부적으로 있는 문제라서 어떻게 제가 볼지는 모를 것 같고 전체 그림상 내려오고 있죠. 굳이 이런 회사 할 필요 없겠죠. 들고 있다라면 정리하신 거를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DYD 체크하겠습니다. 자, DYD는 사실 이 삼부토건 최대 주주로서 차트 자체는 내려오다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애초에 이런 종목은 안 하는 게 좋죠, 사실. 그냥 안 하는 게 좋고 8월 14일 반기 의견 부적정 사실 확인. 의견 거절이네, 의견 거절. 자, 의견 거절이면 심각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그냥 나오시는 게 맞다. 의견 거절했다라는 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것 좀 평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평가하는 사람이 이거는 그냥 쓰레기다. 이건 자료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 덤이야. 우리는 의견을 못 줘. 여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그 반기 검토를 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거절의 근거는 본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반기 재무제표에 공시된 유의적 불확실성의 영향을 고려하였다라는 내용인데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검토 범위 제한. 회사의 반기재무 상대표에는 관계기업인 삼부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관계기업 투자 주식 100만 천만 시와 370억과 단기대여금 61억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산의 65%에 해당하는 중대한 금액이다. 24년 8월 14일자 삼부토건 주식회사의 반기 검토 보고서에서는 계속 기업으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기재하고 있으며 삼부토건 주식회사의 감사인은 검토 의견 표명을 거절하였다. 본인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토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회사에서 협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빌려 주셨고 이러이러한 자료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회사가 뭐 한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의견 거절이 나왔다. 의견 거절은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큐라티스 확인해 볼게요. 큐라티스 아마 제가 자본 잠식인데 돈이 없거든요, 회사가. 지금 큐라티스 보면 지금 돈이 없죠. 얘도 마찬가지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 친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14일 보면은 이쪽에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 얘도 일단 한정 의견을 받았는데 한번 볼게요. 회사는 백신 개발과 관련된 주요 라이센스 약정 거래 등과 관련하여 24년도 6월 30일 현재 외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사의 최종 결과를 포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상기 거래로 인한 미지급금 등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고 일단 요거 제외하고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증자가 있는지 볼게요. 증자. 유상장 결정은 하는데 증자를 봐야죠. 자율 공시 심화 변호사 10억. 일단 63억이 들어왔네요. 돈이. 63억이 돈이 들어왔고 음,
근데 일단 최대 주주가 돈을 더 넣은 거 봐서는 최대 주주는 회사를 살릴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큐라테스 같은 경우는 돈을 77억 넣은 거 보니까 일단 회사를 살릴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자금이 일단 없는 것 같거든요. 요게 일단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들고 있다라고 하면 어 현재 회사가 의지는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의 흐름 자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감사 보고서는. 그래서 일단 의견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 다음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경영 투명성의 문제. 이것도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 시간이 지금 40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만 보고 일단 다음에도 2편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아스트라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스트. 자, 아스트 한번 확인해 보면 일단 얘도 거의 박살이 나 있죠. 자, 보게 되면 반기 보고서 체크. 일단 아스트는 따로 내부 회계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잠시만요. 작년 3월에 받은 건가? 일단 이거는 안 보여요. 내부 회계 감사 관련돼서 일단 검색을 해봤는데도 딱히 보이는 게 없거든요. 내부 회계.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지역상 없다. 이거는 뭔가 오류가 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딱 뽑아 놨는데 한기 종목. 한기 종목이긴 한데 체크 한번 해봐야겠다. 아, 이거는 감사 보고서가 좀 지연됐었어서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에 감사 보고서 좀 지연됐잖아요. 보시면 3월에 감사 보고서 지연. 여기 있죠. 사업 보고서 제출 기간 연장. 요것 때문에 일단 좀 지연된 것 같은데 차트 모습은 안 좋아요. 차트 모습은 뭐 계속 흐르는 차트니까 이것도 일단은 우리가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차트 모양 자체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등이 나와도 여러분들. 또 보면 한탑 보겠습니다. 한탑. 한탑. 얘도 차트 모양이 다 이렇죠, 그냥. 차트가 다 이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냥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그렇긴 하죠, 사실. 얘도 보면은 반기 보고서 딱히 문제는 없었는데 환기 종목 지정되어 있네요. 그럼 얘도 감사 보고서 제출. 얘도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 좀 있었네요. 그죠? 이것 때문에 환기 종목 지정된 것 같다. 차트 모양은 좋지 않고요. 얘도 감사 보고서 작년에 제출 지연으로 환기 종목. 자, 이것도 일단 주의를 요망합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YOM A 루트 일단 두 개 볼게요. YOM A 루트. A 루트는 최근에 계속 올라왔네. 차트가 900원에서 1,700원까지. A 루트도 제가 알기론 단기 보고서 문제가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얘도 감사 보고서가 좀 지연됐었나 봐요. 보니까 3월 달. 얘는 왜 한 개 종목이지? 잠시만요. 내부 회계인가?
내부 회계 관리제도 해당. 내부 회계 관리에서 조금 비적절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어쨌건 요게 일단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환기 종목 지정되었다. 하여튼 여기 딱지가 달려있는 애들은 일단 뭐가 되든 간에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주가 자체가 일단 내려가고 있고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네요. 우진기전이 뭐 상장되나? 그래서 어쨌건 요 부분은 환기 종목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YOM. 와, 차트가 다 똑같네 어떻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반기 보고서는 이상이 없지만 감사 보고서에서 내부 회계 관련된 제도 비적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의를 요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베셀 캐리까지 보고 이거 2탄으로 좀 올게요. 베셀 캐리까지 보고 2탄 베셀까지 보고 2탄으로 오겠습니다. 베셀까지 보고 베셀. 얘도 차트가 참 베셀 자본 감소. 베셀도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 기업 존속의 불확실성이 기재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게 뭐냐면요. 재무제표나 회계장부나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감사인이 볼 때 이 회사에 너무 부채가 많고 그러면은 요런 의견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주의를 해라 요런 뜻이에요. 요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환기 종목이 지정이 되었고 이후에 돈이 좀 들어오긴 했네요. 45억이랑 중에도 감자도 진행하고. 그래서 어쨌건 감자 완료. 7월 20일. 얘도 감자가 완료되었고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돈이 좀 들어왔긴 했기 때문에 마지막 분기보 돈 좀 볼까? 돈이 얼마 있는지. 10만 원씩 100억. 이거 자본 잠식 수준이었는데 이것도 일단 해결했죠. 감자를 해서 몇 대 몇 감자지? 5대1 감자네. 5대1 감자. 오케이. 얘도 일단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베셀 같은 경우도. 얘 드론 관련주여서 또 언제든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일단 요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보고 1탄 마무리할 거고요. 영상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드릴 선물은 여러분들 IRA 법안 아시죠? IRA 법안. 요거 2차전지 많이 올랐잖아요. 다들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하이드로리튬이나 그 다음에 뭐 금양이나 에코프로, 포스코 자 이런 그룹들 있죠. 얘들 10배에서 50배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오른 이유가 뭐예요? 주가가 오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주가 오른 이유. 바로 IRA 법안 때문이요.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중국에 생산하는 원자재와 이러한 장비들, 이런 것들을 규제하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았고, 리튬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반사이익을 받았죠. 그래서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50배, 뭐 금양과 하이드로리튬 같은 데도 50배, 에코프로 30배 올랐죠. 이런 종목들이 나왔는데 제가 앞으로 이 IRA 버금가는 주가 상승을 나올 수 있는 요 테마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생물보안법. 요게 이제 1, 2월에 통과가 이제 되면요. 우리나라 뭐가 유명하죠? 바이오. 저 생물보안법이 원료의약품이나 이제 CDMO, 위탁 생산 쪽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중국에. 그럼 이거 누가 반사익 봐요? 우리나라가 반사익 보죠. 그럼 뭘 봐야 돼요? 원료의약품이나 CDMO 쪽 봐야겠죠. 그렇죠? 원료의약품 CDMO 쪽 봐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종목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 하이드로리튬 같은 종목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료의약품 CDMO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히든 종목으로 하나 체크해 볼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 히든 종목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떻게 상장폐 종목들을 걸러낼 수 있는지, 아니면 세력들이 진짜 이게 매집인지 아니면은 물량을 터는 그림인지, 이러한 기법들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든 기법, 이것도 뭐냐면은 제가 요거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 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